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1월 증시 전망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한국 증시 전망이죠. 저도 이제 드디어 한국 증시 전망도 무지개를 띄워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 무지개를 띄우기까지 조금 더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왜냐면 한국 증시가 지금 역배열 구간에 있잖아요.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지개를 띄워드릴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제가 나스닥과 똑같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저는 확률 높은 시장 전망을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이거 꼭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자. 나중에 취소하면 되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해야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자, 오늘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오늘 제가 투자와 금융위기 대공황 이런 거를 대처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 보시면 여기 벼랑 끝 한국 기업 가계부채 또 늘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팩트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야, 이거 아무 상관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문제.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있죠. 자, 이걸 보면서 야, 대공황 온다, 지금. 어, 경제 위기 온다. 아, 인버스나 때리자. 그냥 금이나 사고 그러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대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증시가 막 오르는 거야. 그리고 차트가 막 정배열로 막 돌아서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경제만으로 주식을 하게 된다니까? 경제 지식만으로 가지고 주식을 하면요. 반드시 필패해요. 또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트 가지고만 해도 언젠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경제와 주식을 조금 밸런스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면서 시황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 상상을 하게 되면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공황이 저는 이제 영상도 찍을 거고 12월에 뭐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당장 온다라고 제가 만약에 뭔가 보이는 게 있고 확신이 선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 시간을 좀 두고 뭐 11월에 좀 더 지켜봤는데 야 이거는 금융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거를 어 당장 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3년을 우리가 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공황과 경제 위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봅시다. 2023년에. 죽 썼잖아요. 죽 썼죠. 자, 돈을 뭐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경험을 안 했어. 투자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을 여러분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를 반성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된 유튜버를 만났나 보다. 아, 진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4년 내내, 5년 내내 공항을 외치거나 아니면 계정을 두 개 만들어가지고 한 계정은 상승을 외치고 한 계정은 하락을 외치고 이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깨우치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2024년에 대공황이라고 막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반대로 개폭등이 나와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상상해서 하는 상상매매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인버스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니면 네, 여러분들은 마이클 버리가 아닙니다. 자, 엔비디아에 650달러 간다. 뭐 이제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죠. 옛날에 이제 800달러 간다는 전망도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아, 800년이 아니라 800달러. 자, 일단은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800달러 뭐 엔비디아가 800달러를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일단 하셔야 돼요. 막 무조건 엔비디아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미국이 얕은 경기 침체로 끝날 경우에 결국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하게 오면 안 되겠죠. 뭔가 지표가 딱 봤는데 지표가 터졌는데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경기 침체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는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르고 나가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르고 안 나가고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고 했는데도 그냥 버틴다. 내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2024년이면 윤곽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윤곽을 지금 당장 확신해가지고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지 마시고 다만 상승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확률이 더 높으니까. 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당분간 박스권에서 머물 거라고 봅니다. 자, 저환율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고환율 시대가 유지될 거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를 맞이하겠죠. 이 과정에서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강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한국의 미래는 자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매우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뭔가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금융위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이미 대공황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야 이제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제 보니까 해야 되네 하면서 포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먼 미래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 증시가 바닥이라면 코스피 코스닥은 상당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 바닥이라면 그래서 차트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봤는데 2023년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무지개를 그린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추세선을 아이고 이걸로 그으면 안 되겠네.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돌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 번에 돌파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11월 전망에서 나스닥이 바로 돌파 못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근데 이미 일단 돌파를 했는데 한 5거래일 지금 남았는데 이 5거래일 중에서 한 4거래일 남았어요. 나스닥은. 맞나? 어쨌든 중요한 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제 전망은 11월에 나스닥은 틀린 겁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죠.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강세를 보여서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코스닥은 더 오른다는 얘기고 여기서 추세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추세를 돌파한다면 시장은 위로 갈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1월에 최소한 최소 1월은 우리가 좋겠구나. 1월부터는 상반기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금융위기건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가 돌아간다는 거는 일단 당분간 금융위기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 추세를 돌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를 관찰을 해보니 자, 공매도 이슈가 터지고 내린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더라. 역배열인데. 자, 역배열인데 상승 추세를 확실히 돌아섰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가 확률을 믿고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돌파를 해서 뭔가 상승 추세가 나온다 확실히 이거 뭐 여기도 돌파했다 하면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오히려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고. 만약에 상승 추세가 완벽히 돌아서서 이게 차트가 완벽히 이렇게 돌아서면 그때는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비중이 너무 많았다 하면 이 지금 상승 추세가 났을 때 조금 덜고 내가 지켜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고 내가 만약에 28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잘 참았어. 10월을. 그랬으면 지금은 계속해서 종목을 탐색하고 어떤 종목들이 실적을 낼 수 있을까 또 어떤 테마가 또 형성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더 약하죠. 자,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리밸런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는 얘기했습니다. 리밸런싱. 그죠? 자, 한국 증시는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에코프로 삼형제와 금양 등 이런 종목들이 2023년에 버블을 형성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약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 종목이 다시 오른다는 거는 그것도 크게 오른다. 갑자기 다시 대장 자리를 탈환한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시장이 오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바닥이어야 하고요. 이 저점을 이탈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제 매매하기 좋은 구간인 이유는 명확해. 저점이 명확해. 여기는 이탈하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접근을 하는 게 옳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엠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만약 변수가 생긴다면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11월이 마무리 짓지 않았지만 12월 제가 봤을 때는 한 초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초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냥 내년 증시 2024년에 1월 초는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월부터 질질질 흐르고 여기 막 저점 이탈하고 이러면 뭐예요? 2024년에 금융위기가 뭔가 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런하고 도망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승 추세를 전환할 경우에는 우리는 2024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지만 삼성전자 한 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고점 맞고 지금 밀리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대공황 유튜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쓰리봉이다. 절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갈 수도 있다. 일단 개소리 할 텐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73,600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추세 상방으로 돌아선 거예요. 얘 구만전자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구만전자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가든 안 가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차트가 추세를 완벽히 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9만 원 보러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에 대한 아예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무슨 공황이다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공황, 금융위기 이런 거 생각해야겠죠. 지금은 차트가 명확하게 그려졌잖아요. 여기 쓰리바닥 찍었는데 여기 깬다고? 그거는 여러분 금융위기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현실 부정하고 금융위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깡통 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으니 앞으로 투자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2024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